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각각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짚고 넘어갔지만 일본은 미래만 이야기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관이 마련한 수교 5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협력과 공영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것은 후세에 대한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사를 언급하며 미래를 위한 일본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큰 장애 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시각 도쿄에서 열린 수교 50주년 기념 행사에는 아베 일본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외조부 기시노부스케와 외증조부 사토 총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은 강조하면서 정작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가 한일 양국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 나타냈습니다. これからの50年を展望し、共に手を携え、両国の新たな時代を築き上げてい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교차 참석한 수교 50주년 기념 행사. 관계 개선의 의지는 확인했지만 여전한 입장 차이는 명료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올해 6.25 전쟁 65주년 행사가 25일 오전 10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됩니다. 튼튼한 안보의 길, 하나된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6.25 행사에는 6.25 참전용사와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3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평화의 나팔과 함께 개식이 선언되면 태극기와 유엔기, 21개국 참전국기가 입장하고 이어 영상물 상영과 기념사, 기념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 전국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지방 행사와 각 학교의 6.25 전쟁 바로 알기 특별교육, 지하철역 6.25 특별 사진전 등도 함께 개최합니다. 국가보훈처는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장 전역에 대한 사전 방역을 실시하고 참석자 전원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한 후 손 세정제로 소독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한반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휴전선은 동에서 서로 155마일에 이르는데요. 최전방 GOP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선 동서 경계 현장을 이혁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 GOP 부대. 북한군 초소와 민가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한 병사는 포병 할아버지, 보급병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같은 부대에서 최전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3대째 GOP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남은 군생활 철통같이 GOP를 지키겠습니다. 군은 철책 경계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카메라가 24시간 철책 주변을 정밀 감시하고 철책마다 그물망 모양의 감지 장치가 달려 있어 적의 침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선까지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통제하는 도라통문도 철통 같은 보안이 필요한 곳입니다. 무전 신호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만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립니다. 도라통문은 남북 교류의 시작점이며 군 통제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저희는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과 국민의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동부전선 끝자락에 있는 육군 22사단은 철책과 해안선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면서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근무 준비를 합니다. 이 부대에는 6.25 전쟁 참전 용사의 손자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완전 경계작전을 하겠습니다. 어느덧 최전방 GOP에 땅거미가 지고 장병들은 야간 경계 근무를 시작합니다. 동서로 길게 놓여있는 최전방 철책에서 우리 장병들은 밤낮 없이 북한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부가 장병들의 일상이 담긴 특별한 사진전을 기획했습니다. 네, 장병들과 함께 생활하며 기록한 최전선의 생생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요. 정지현 중사가 보도합니다. 용산 전쟁기념관 야외 전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격훈련에 짜릿했던 순간, 군생활 함께하는 전우와의 추억. 수많은 반복 훈련을 마치고 실사격 훈련으로 훈련을 마무리할 때 최전선 현장에서 장병들의 희노애락을 담은 소중한 이야기가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각 군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진 전문 담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원 부사관이나 군무원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까지 가서 군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쉽게 볼 수 없는 표정이나 뭐 상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한 2015 대한민국 국군기획사진전 최전선의 기록자. 이번 사진전은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활동 중인 현역 부사관과 군무원 등 사진 담당자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로 1000여 장의 출품 사진 중 200여 장을 엄선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군의 진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여러 전시 행사를 통해 군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방산기술의 불법 유출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를 침해하고 국제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데요. 방위사업청이 23일 방산기술 보호의 도전 과제의 극복이란 주제로 제2회 방산기술보호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과 영국 등 총 23개국 정부기관과 방산기술보호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와 국방부, 방산업체 등 3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무기거래 조약 발효 후 동향과 당사국 정책 방향, 방산기술 보호와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그리고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가지 주제로 9건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제2회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는 방산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제협력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소중한 장이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국가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가 23일 창립 8주년과 국방부 법인 설립 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기념행사에는 황진아 국회 국방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 허준영 총재 등 내외 귀빈과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 한관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평양민속예술단의 축하 공연에 이어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표창장과 감사패 수여,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선 국가보훈처와 제양군의회, 자유총연맹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현역과 예비역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부사관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시켰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민국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부사관을 위한 통합단체로 부사관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부사관 전투영웅 사례 발굴과 추모, 호국 전적지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8강모 사나이. 도전하는 사람은 이미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합니다.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달기 위해 1197기 훈련병들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네, 정열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고 조국을 위해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다는 그들의 각오를 함께 들어보시죠. 드디어 5주간의 힘든 훈련을 무사히 마친 훈련병들이 빨간 명찰을 받습니다. 선홍빛의 멋진 명찰은 해병대의 상징입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분명 문효섭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닌 오직 해병대에 도전하는 자,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이수해야만 주어지는 해병대 빨간 명찰. 감사합니다. 후배 선수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순간 명찰을 달아주는 소대장이나 훈련병 모두의 마음이 뿌듯하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해병 양지성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른쪽 가슴 깊이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보며 1197기 훈련병들, 해병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또한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빨간 명찰의 적색은 정열과 피해 상징으로 약동하는 젊음을 조국에 바친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며, 황색은 신념과 땀의 상징으로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하며 평화를 소화하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빨간 명찰의 의미를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더라도 해병대 특유의 충성심과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해병이 되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빨간 명찰을 달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당당하고 멋진 해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고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피와 정열이 빨간색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정말 기쁘고 빨간 명찰을 달 만큼 대한민국을 더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생한 순간들이 지나가면서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해병의 일원이 된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 소 기간 동기들과 함께 추억을 쌓고 고된 과업 뒤 휴식처가 되었던 생활관을 청소합니다. 그동안 손때 묻고 정들었던 이곳을 떠날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니 훈련병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입대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199기가 들어올 생각을 하니까 제가 수료를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 깨끗하게 비우고 간다는 마음에서 청소를 하고 99기를 위해서 이제 보람이 될 수 있도록 99기한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고 또 응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후배들을 생각하는 훈련병들의 마음이 깨끗해진 생활관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뉴스는 서울 지역 9개 구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용산구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전해드립니다. 용산구의 대표적인 현충시설에는 전쟁기념관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에서 한강 위쪽 중간에 위치한 용산구.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약 5분 거리에 있으며 용산구 이태원로에 자리 잡고 있는 전쟁기념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쟁사 종합박물관입니다. 지난 1994년 6월 10일 개관한 전쟁기념관은 호국 안보와 상무정신 함양의 도장으로
연간 210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서울의 명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지 11만 5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옥내 전시실에는 호국 추모실과 6.25 전쟁실, 해외 파병실 등 6개의 공간으로 나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층 6.25 전쟁실에서는 6.25 전쟁의 발발부터 휴전에 이르기까지 그 순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6.25 전쟁의 전반을 보여주는 전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유엔 참전실이 있는데 그 유엔 참전실에서는 6.25 전쟁에서 한국군을 돕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참전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 전쟁의 어떤 공적과 이분들의 희생을 그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N 서울타워가 보이는 5개 전시장에는 폭격기, 전투기, 탱크 등 대형 장비 전시장과 분수와 연못이 어우러진 공원,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5개 전시장 한편에는 6.25 전쟁 당시 국군과 인민군으로 갈라진 형제가 전장에서 만난 실화를 다룬 형제의 상이 있습니다. 직경 18m, 높이 11m인 대형 조형물은 6.25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복도 벽면에는 한국군 창설 이후 전투에서 전사한 국군 장병 16만여 명과 3만 8천여 명의 유엔군 장병 이름이 새겨진 명비가 있습니다. 6.25 참전국 국빈이 방문할 때마다 들리는 곳인 이곳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던 수많은 참전국 용사들의 이름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쟁 기념관을 찾는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외국인 관람객들은 전쟁의 아픈 역사를 자료로 고스란히 남긴 산 교육장에서 자국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No, actually not. I mean, of course, I knew that there was a war in the 1950s, but I actually didn't know a lot about it. But I found it interesting to come here because I'm from Austria, so we have a history of war too. So I find it interesting to see this place and to get to know a little bit about the Korean War. Seemed to be a crucial part of the history, so we decided to go there, and we figured that it is closed on Monday, so we came here today. 지난 2013년 최초로 연간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은 전쟁기념관.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을 넘어 세계적 위상을 갖춘 군사박물관으로 도약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앞서 6.25를 맞아 최전방 GOP를 굳건하게 사수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경계작전 현장 함께 보셨는데요. 네, 차가운 철책에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항상 따뜻한 누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장병들이 변함없이 그곳을 지키고 있기에 국민들이 잠시 잊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최전선을 사수하고 있는 GOP 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